약간 도넛 같은 귀염뽀짝한 벌레를 옆에다가 붙여놨어. 이게 메카니가 오, 대박인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라스베가스 CES에 다녀왔대. 그냥 정신 나간 놈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가전 유튜버인데 안 갈 수 없잖아. 이번이 작년에 이어 2년차임에도 매년 익숙해지지 않는 건 이 기간 미쳐버린 베가스 물가다. 진짜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이 시기 베가스 물가가 창렬을 넘어 진심 정신 나간 수준이다. 일단 비행기표가 직항 기준 왕복 550만원이대. 참고로 이거 비즈니스 아니고 구겨져서 타야 하는 이코노미 가격이대. 미친 거 아니야? 거기에 평소에 5박에 100만원이면 먹을 수 있는 평범한 호텔도 이 시기 5박에 약 240만원으로 2.5배가 치솟아 주신대. 근데 개 쌍욕 나오는 건 이 호텔비는 호텔비대로 내고 거기에 리조트피라는 요 상한 추가 요금을 따로 또 내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CES 기간이라 낭낭하게 올려주신다는 거. 와, 진심 팀 문화와 더불어 한국인 피꺼소타게 만드는 천조국 자강두천이대. 그냥 숨만 쉬어도 900이 깨지는 건데 밥 먹고 뭐하고 하면 그냥 갔다 오는데 1000만원 드는 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돈 주고 아득바득 여기 오는 이유는 로청 신형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내 로청 일장자를 지키고 있는 로보락이 자사 신형 로청을 매년 이 CES에서 최초 공개해서 가성비 맹렬하게 창렬한 CES임에도 놓칠 수가 없대. 아무래도 사천 왕중 일왕이기도 하고 연중 가장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이 로보락의 새로운 모델 방향성이 다른 브랜드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대. 한마디로 이 신제품을 보면 올해 로청의 트렌드를 미리 얼추 파악해볼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씨부리기엔 1000만원은 진심 노답이대. 아무튼 이 제품이 올해 로보락의 24년 기함 S8 맥스 V 울트라대. 작년 모델이 S8 프로 울트라여서 엄밀히 따지자면 세대가 달라진 풀체인지 모델이라기보단 차로 치면 페이스리프트 정도의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할까? 근데 뜯어보니 생각보다 꽤 많이 바뀌었대. 사실 이번 로보락 신형에서 가장 궁금했던 스펙이 바로 흡입력이었대. 아까도 말했지만 로보락이 가장 먼저 출시되다 보니 다음에 출시되는 플래그십 제품들은 어떻게든 로보락 흡입력에 맞추거나 더 높이려고 하거든. 그렇다 보니 올해 24년 로청 대흡입력 시대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치라는 거. 바로 그 결과는 와 무려 1만 파스칼이다. 내가 로청 리뷰한 게 올해로 벌써 4년째인데 그때 당시 로청 흡입력이 2000파스칼이었으니까 무려 5배가 더 강력해진 거다. 드디어 로청 흡입력 5자리 숫자 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되는 건데 마냥 브라보를 외칠 수는 없는 게 역시나 관건은 배터리다. 과연 이 흡입력으로 몇 평까지 커버가 가능할까가 중요할 것 같다. 흡입력이 2만이고 3만이고 배터리 때문에 1, 20평 겨우 청소 가능하면 3, 40평대 집에선 제한적인 성능이 되어버릴 테니까. 이게 배터리 용량은 작년과 동일한 5200mAh 수준의 흡입력이 2배가 된 거라 과연 어느 정도 최적화를 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런 테스트를 위해 대형 평수집으로 목숨 걸고 이사간 거니까 빨리 테스트해보고 싶은 포인트다. 자, 본격적으로 본체부터 씹든 맛질해보면 회피력 원조 맛집 로보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건 역시 전면 센서다. 흡입력, 걸레, 스테이션, 각종 편의성 등이 로보락보다 뛰어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지만 회피 성능만큼은 현재까지 원탑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로보락이다. 그만큼 장애물 회피의 진심인데 재미있는 건 재작년 듀얼 카메라 센서에서 작년 듀얼 적외선 센서로 교체했다 다시 듀얼 카메라 센서로 회귀했다는 거다. 아니면 구구 양배추, 구조새우, 현 양배추된 것 같은 느낌의 낙폭 큰 변화구인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역시 회피 성능 때문일 것 같다. 내가 초장기간 다양한 제품들을 써보니 회피 인식의 섬세함과 정확도 자체는 카메라 센서가 가장 좋았대. 적외선 센서가 카메라 센서 대비 반짝이고 반사되는 표면의 재질, 즉 스테인리스 의자다리나 빨래 건조대 등의 인식 커버리지는 카메라보다 좋았으나 그 정교함만큼은 장시간 사용해보니 카메라 대비 좀 떨어졌대. 카메라에 대해 프라이버시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어서 작년에는 적외선을 탑재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확도를 올려 회피 성능을 더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다 떠나서 프로와 맥스 V의 급을 나누기 위한 전면 센서 차이이기도 하고 보면 화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 인식률의 고도화를 꾀하는 형태는 2년 전과 동일해 보인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제품 광고 영상에 나오는 거울 인식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고 놀랐던 게 보통 로봇 청소기들이 센서 인식을 반사해버리는 거울의 특성으로 인해 뻥 뚫린 공간으로 잘못 인식한다는 거다. 때문에 이 거울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기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신형 로보락은 거울 자체로 인식하는 미러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로청인 거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한 건지 궁금하다. 확실히 알고리즘 고도화만큼은 독보적이다.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성능은 테스트 트랙에서 정확히 체크해보면 될 것 같다. 회피 성능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메라를 통한 CCTV 같은 페트롤 기능 같은 것도 다시 생길 것 같다. 자, 전면은 이 정도로 심하게 하고 사실 최근 로청들의 진짜 변화와 혁신은
위치는 이 바닥을 보면 알 수 있대. 자, 장일지 사쿠랄지 한번 까봅시다. 오,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머리카락 엉킴을 줄여주는 듀얼 롤러와 진동형 걸레 패드는 그대로다. 이 진동형 걸레는 업계에서 현재 로보락만 사용하고 있는 형태인데 브랜드 내부적으로 이 형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지 그대로 가는 모습이다. 와, 로시 고집 보수. 올해 이 진동형이 회전형 대비 어느 정도의 세척력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조사볼 생각이다. 진동수 자체도 1분에 3000번에서 1000에 늘린 4000번으로 스펙업 했다고 한다. 자, 요 정도는 사실 에피타이저고 올해 제품의 가장 맛있는 메인 디시는 이 옆에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귀염뽀짝한 원형 걸레대. 사실 작년 경쟁사들의 주요 업그레이드 방향은 바로 걸레의 구석 청소였대. 엉덩이를 돌리거나 메카니감을 열어 걸레가 닿지 않는 구석 사각지대까지 닦아주는 것이 작년 로청 트렌드의 핵심이었대. 내가 올해 로보락의 걸레 패드가 회전형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던 이유가 이 진동형으로는 구조적으로 구석 청소가 어렵기 때문이었는데 이거 형태를 바꾸지 않고 이 미니 걸레 패드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했대. 이러면 장점이 구석 청소를 위해 추가적인 기동이나 작동이 필요 없이 돌출되어 회전하는 물걸레를 통해 일반 기동을 하면서 함께 닦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효율적일 것 같다. 이 뽀짝스 걸레와 더불어 이번 제품 변화의 메인 디시는 바로 이 회전 브러시다. 겉으로 보기에 뭐 달라진 것 없는데 싶지만 이거 움직임이 가능한 메카니감이 달려있대. 원형 로봇 청소기 형태가 가지는 가장 큰 디메리트는 바로 구석 모서리 청소다. 보면 아무리 가까이 붙어도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모서리에 소리 닿지 않는 사각이 생길 수밖에 없대.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각 형태의 로봇 청소기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그 직각 형태의 문제는 구석에서의 회전 기동 시 동체가 걸려서 동선 관련 디메리트가 생긴다는 거다. 이번 로보락의 경우 메카닉 회전소를 통해 이 구석 접근 시 자동으로 팔을 뻗어 구석 먼지를 흡입적으로 쓸어준다. 일단 현장에서 봤을 때 완전 구석 끝까지 소리 닿는 걸로 봐서 이 기능도 꽤 기대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일지 빨리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다. 자, 본체 말고 스테이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 스테이션 대비 높이가 살짝 높아졌다. 로보락의 경우 오수통, 정수통, 먼지통이 나란히 있는 로보락만의 독특한 병렬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모델부터 타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먼지통이 아래 그리고 오수 정수통이 그 위에 위치하는 수직형 구조로 바뀌면서 높이도 높아졌다. 올인원 청소기들의 고질병이 오수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인데 이거 경험상 스테이션의 높이가 높을수록 이 고장이 비례했대. 아무래도 높은 곳까지 물을 빨아들여야 하다 보니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할 거고 그에 따라 압력을 관장하는 패킹이나 배수관 자체에 문제가 더 쉽게 생기는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로보락의 경우 이 먼지통을 수직으로 배치하면서 오수 배수통 사이즈는 키우되 더스트백을 가로로 길게 제작하여 스테이션 높이를 최대한 낮추려고 한 노력이 보였다. 물론 지난 모델보다는 높이가 높아진 게 사실이라 급배수 고장률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사실 이 스테이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요건데 바로 걸레 세척 시 자동으로 세제를 투입하는 디스펜서다. 타 브랜드 다 넣을 때 혼자만 자동 세제 장치 죽어라 안 넣던 게 로보락인데 이번 제품부터 드디어 탑재되었대. 타 브랜드들과 다른 점은 기존 방식은 세제통 자체를 스테이션에 꼽는 방식이었다면 로보락은 세탁기 세제통처럼 세제를 통에 넣는 방식이라는 거다. 기존 방식이 특정 세제만을 사용해야 했다면 로보락의 경우 세제를 취향에 맞춰 쓸 수 있다는 범용성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스테이션 걸레판 세척 부분은 기존과 거의 동일한데 차이점은 뽀짝 사이드 걸레를 세척해줄 수 있는 전용판이 생겼다는 거다. 추가로 로보락의 경우에 기존의 이 하단 흡입구 전체를 활용하여 스테이션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타 브랜드 대비 강력한 비움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게 기존 타 브랜드들과 비슷하게 측면 흡입구를 통해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바뀐 건 좀 아쉬워 보였다. 이 옆에 작은 스테이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직배수 스테이션이다. 기존 직배수 킷을 따로 구매하여 기존 스테이션에 설치하는 모듈형 시스템에서 아예 직배수 기능을 자체적으로 탑재한 전용 스테이션을 발매했다. 이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국내에도 정식 런칭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설치 기사 등의 인프라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한대. 이 시스템을 기다렸던 유저들에게도 희소식일 듯하다. 다만 모듈형이 아닌 일체형이 가지는 장단점도 있을 것 같다. 장점은 깔끔하고 소형화된 스테이션을 통한 디자인적인 이점이고 단점은 일단 직배수 스테이션을 구매한 사람은 다시 물통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범용성의 한계다. 기존 모듈형은 이사나 이동 등으로 직배수를 다시 쓰지 못하는 상황 등에 키트만 빼고 다시 물통을 넣으면 되는데 이건 애시당초 일체형인지라 그럴 수가 없어서 한번 직배수를 쓰면 직배수가 아닌 형태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한번 사면 못 바꾸라. 이 부분은 사전에 자신의 환경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할 부분일 것 같다.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개선 및 향상되었는데 문제는 뭐 가격이지. 대체 얼마나 더 비싸질까가 벌써부터 두려운데 이 로보락의 가격 정책이 이후 발매하는 타사 제품들의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100만원 후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런칭 시점은 작년과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말하면 가장 궁금해할 게 그래서 로보락 지금 사 아니면 기다려잖아. 당연히 새로운 모델이 좋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기다리는 게 맞지만 정말 당장 너무나 급해서 사야 하는 상황이고
두고 로보락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현 모델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대. 아예 새로운 세대는 아니라 기능과 성능의 많은 부분이 이전 모델과 공유되고 있는 데다 지금 모델도 워낙 소프트웨어가 강점인지라 청소동선 최적화 등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대. 거기에 로보락은 중고가 방어가 잘 돼서 지금 모델 사서 쓰다가 팔고 다시 신형 사도 감가손해가 엄청 크지 않은 편이대. 그리고 관계자 만난 김에 대체 왜 맨날 재고 없냐, 인위적인 명품 코스프레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조절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한대. 그냥 판매량을 생산량이 못 따라가는 이유가 다라는데 거참 그러기엔 진짜 재고가 착착 없어야지. 그래서 이번 제품 출시 때는 작년보다 물량 훨씬 많이 풀 예정이라고 한대. 뭐 말은 이런데 또 가봐야지. 에코백스, 드리미, 나루알 등 다른 로청 4천왕 모두 올해 CES는 참여했으나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루틴상 이 세 브랜드는 지난해 출시한 기존 제품들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었대. 근데 정작 로청병자의 눈길을 끈 건 뜬금없는 삼성이었대. 뭐 분위기는 와우 보세요, 우리 올인원 청소기 만들었어요 이런 분위기로 전시해놨는데 지금 업계 표준이 올인원 된 지가 옛저녁인데 올인원 뒷부분 사실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고 원래 회전력 170회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삼성 제품이 궁금해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대. 첫 번째로 회피 성능인데 이거 공식 보도자료상 1cm의 작은 물건도 회피 가능하다고 한대. 뭐 그게 대단한 거야 하는데 현 회피율의 1대장 로보락도 3cm 이상의 물건을 인식하고 회피하는데 갑툭튀한 삼성이 우린 3배 더 세밀하게 인식해 라고 한 거니 호기심이 강한가. 그래서 가자마자 전면 센서부터 봤는데 오잉? 3륜 아니네? 로보락도 전면엔 카메라를 2대까지밖에 안 넣었는데 삼성 대박인데? 하며 자세히 봤는데 이게 가운데는 카메라가 맞는데 좌우 센서까지 카메라인지는 좀 아리까리했다. 일단 숫자나 비주얼상 센서 피지컬 자체가 좋아 보이긴 해서 괜히 삼성이 1cm 야부리만 턴 건 아니구나 싶긴 했다. 삼성 말대로라면 상당히 기대되는 회피 인식 성능인데 이것도 한번 각 잡고 직접 테스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스테이션 스팀 기능인데 고온의 스팀을 세척 발판에서 분사하는 방식 같아 보였다. 물 세척을 보완해주는 역할 같은데 아무래도 세정력도 더 좋아지고 세균 제거를 통한 쉰내 억제력도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스팀명과 LG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할 텐데 올해 원조 스팀놈다운 로청 기대할게 LG 형들 두리안 다이다이 떠야지. 그 외에도 프로모션 영상을 보면 걸레를 세척판에 두고 청소하는 드리미 원조 기술도 탑재된 것 같다. 근데 내가 계속 같다, 그래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게 현장 제품이 이거 목업 같았다. 옆에 스텝이 절대 손도 못 대게 하는 데다 스테이션도 가까이서 보면 스팀 분사구나 그런 구멍들이 전혀 안 보인대. 뭐 어쨌든 이 짝도 까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가격은 자비를 좀 주소서. 3만. 해외 유명 모터쇼 가서 신형 자동차 리뷰하듯 나에겐 로청이 그러하대. 최대 가정 박람회를 통해 가늠해본 로청 올해 굵직한 트렌드를 정리해보면 일왕 로보락의 새로운 최상위 플래그십 상반기 출격. 올해 흡입력은 1만 파스칼 시대가 될 것. 더욱더 세밀해지고 정교해지는 회피 센서는 카메라 형태가 대세가 될 것. 청소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공략. 아마도 상반기 출시될 것 같은 삼성과 LG의 올인원 로청 대결 등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정말 나도 전용 트랙 제작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로청들 들어와.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